교수님, 주변 도로에서 보면요. 네. 유사 연료나 첨가제 같은 거 파는 거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자동차에 주입이 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친환경 운전, 에코 드라이브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키고 있는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소모되는 연료나 첨가제입니다. 네.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몸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동차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유사 휘발유나 아니면 공인받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1년, 2년, 3년 되게 되면은 누적이 되면서 고장을 유발시키거나 또는 엔진이나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따라서 이 공인받은 첨가제라든지 또는 연료 중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고속도로 가보게 되면은 주변에 간혹 이런 거 파는 경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주유소 중에서도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은 연료를 파는 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는 사실은 별로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가격, 이 석유나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은 가격에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길거리에서 연료 절감기라든지 연료 절감제라든지 이런 말을 쓰는 것들은 사실은 금기사항입니다.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인받은 경우가 거의 없고 첨가제도 몇 가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려면서 사용을 해야지 신차를 살 때는 부동산 다음으로 가장 큰 재산을 투입해서 사는데 이런 한 번, 두 번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차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의 마음은 말할 필요 없고요. 실제로 차를 못 쓰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친환경 운전에 앞서서 정상적인 연료, 공인받은 첨가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한번 우리가 엔진룸을 한번 열어보고 어디 부위가 고장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이 본실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자. 네, 지금 이게 엔진룸입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 또 엔진 그 밖에 변속기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차에서 엔진이거든요. 이 사람의 심장하고 똑같이 가격도 비싸지만은 이 엔진이 한번 고장나게 되면은 자동차를 교체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부분이기 때문에 유사 연료나 아니면 공인받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엔진에 있는 각종 부품의 내구성, 수명도 줄어들면서 어느 경우에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 직접 이 시동이 정지가 되면서 큰 사고로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 친환경 운전 이전에 가장 중요한 연료나 또는 첨가제를 정상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이런 부품을 보호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격이 저렴해서 유사연료를 한번 써볼까 했었는데 네.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납니다. 유사연료나 공인되지 않은 첨가제를 썼을 경우에는 차를 되팔 때 아무래도 중고차 값도 많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집니다. 특히 유사 연료라든지 공인받지 않은 첨가제인 경우에는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그렇지만 사는 사람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러한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 되는 금기사항이라고 분명히 강조할 수 있습니다. 네.